베이커리 창업 배지엽 교수.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해썹과 식품 위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베이커리 창업에 관한 내용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창업 절차와 사업 계획 하는 부분, 그다음에 제과점 신규 등록 절차, 그리고 어, 가게를 오픈했을 때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 절차 및 사업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개업 준비 단계. 처음에 창업 개업 준비 단계에서는 창업 절차를 알아볼 건데요. 일단은 창업 환경 검토, 투자 규모 결정, 사업의 형태 결정, 사업 계획서 작성, 개업 준비, 창업자 적성 검사, 아이템 탐색 및 검토, 사업 타당성 분석, 인허가 사항 검토, 그러고 나서 오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창업을 하실 때는 가장 내가 창업을 왜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이유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아이템을 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단계별 검토를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업 환경 검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창업을 내가 왜 하는가? 방향 설정과 적합한 내가 지금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인지 꼭 확인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창업 및 경영. 내가 이제 창업을 해서 가게를 운영하려면 창업과 경영에 대해서 내가 적당한 이론이 학습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창업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한번 창업을 시작하면 뭐 내가 맘대로 막 나 내일 닫을래 모레 닫을래 한 달만 쉬어야지가 어려워요. 계속적으로 장사를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장사를 다시 멈춘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시작 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가지고 시작을 해야 자전거를 한번 타고 달리고 중간에 내려서 멈추고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내가 창업한 환경을 파악하려고 하면 이미 실패하거나 너무 늦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창업하기 전에 어떤 환경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창업에 대해 시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업자 적성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적성에 맞는 아이템을 선택을 해야 내가 오랫동안 이 장사를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창업의 지름길이겠죠. 그래서 내 적성을 알아서 내가 어떤 성향이고 어떤 거를 판매하고 장사를 해야 좋을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창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내가 만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 창업에는 여러 가지 기술과 잠재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 적성에 맞는 아이템과 적정 직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투자의 규모 결정. 일단은 창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동원 가능한 자금이 얼마이고 또한 실제로 투자 자금을 어느 정도로 내가 투자를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하고 또한 이 점포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투자 자금의 규모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창업에 대한 투자 규모를 잘 설정을 해놔야 올바른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조금 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업종이나 종류나 유형에 따라서 더 적게 들 수도 있고 혹은 또 규모에 따라서 더 많이 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템 탐색 및 검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어, 중소기업청 조사에 따르면 창업 실패 사례 1위가 잘못된 아이템 선정으로 인해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이만큼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장 큰 포인트고, 또한 어떤 제품을 팔 건지,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떻게 팔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의 전공과 적성, 취미, 그다음에 금전적인 부분과 여건 등을 고려해서 선택을 잘 해야 좋은 창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하려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먼저 어, 체계적으로 실패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어, 이게 창업을 하면서 손실이 일어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좀 필수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만약에 본인이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어렵다 하면 전문가나 제3자에게 최종 검토를 맡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고 나서 다시 걷어들이는 것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전 점검으로 어, 정확한 이 상황을 파악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인허가사항 검토를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창업 전에 내가 하려는 사업이 어떤 허가와 어떤 인증이 필요한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에 뭐 행정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한 내가 범법을 행하는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충분히 알아보고 내가 필요한 서류나 내가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창업을 시작을 해야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하지 않으면 창업을 하고 나서 영업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나, 그다음에 뭐 과태료 처분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히 확인하고 준비해서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범법을 행하는 행위가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준비를 해서 개업 준비 및 오픈 준비를 합니다. 상기 과정을 거친 후 사업 계획서의 일정에 따라 개업을 준비를 하고, 법인일 경우에 법인 등기를 한 후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창업 준비를 합니다. 창업 절차, 제과점 창업은 보통 자영업차 제과점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직접 제과인으로 이 일을 하셨던 분들은 직접 제과점을 차리는 경우가 많고, 또 기술 없는 일반인, 뭐 다른 직업을 하다가 제과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은 보통 프랜차이즈를 가맹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업 개업 진행 순서를 볼게요. 창업 준비 구성. 어, 창업을 준비할 때는 입지 및 상권을 분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내가 어떤 형태로 창업을 할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포 개설을 준비할 때는 점포 계약, 가장 중요한 임대차 계약, 이 점포를 내가 장사를 할 공간이 있어야겠죠. 이 부분을 계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계약을 했다고 하면 내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나 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시설을 발주, 그다음에 그 기계 및 나머지 집기류를 구매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생산. 일단은 내가 어떤 품목을 만들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내가 판매할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그 만들 품목을 제품을 테스트를 해보고, 그다음에 내가 만든 제품이 어떤지 확인 및 보완하는 중간 점검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홍보, 홍보 마케팅이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아무리 맛있는 제품을 만들고 뭐 아무리 좋은 어, 이런 제품을 만들더라도 손님들이 알지 못하면 이것은 장사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뭐 홍보에 필요한 사은품도 발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이벤트를 할 건지 오픈 이벤트나 아니면 뭐 시즌별 이벤트 기획안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이벤트를 실시를 해야 되며 또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전단지나 뭐 팜플렛 같은 것도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인허가 어찌됐건 창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허가와 이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장사가 어렵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미리 기간이나 교육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인허가 및 관련 제도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점포 계약에 있어서 이 내가 들어가는 이 점포가 혹시나 근저당에 설정이 돼 있거나 혹은 또 도시계획 지역에 포함이 돼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 혹은 점포 주인이 자주 바뀌었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확인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들어가려는 건물 주가 떤 사람인지도 나중에 장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장사가 잘 되면 건물주가 계약을 연장을 해주지 않고 내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장사를 하는 경우도 많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면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업 준비를 볼게요. 영업 개업 준비에서는 영업 기획 직원 모집, 직원을 모집해야겠죠. 기획을 하고 생산사원을 모집할지, 판매사원을 모집할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쓸지 직원을 모집하고 또 이 직원들이 장사를 하려면 교육을 시켜서 해결된 손님 응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오픈 전 준비사항 확인 및 오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픈 전에 해야 될 것들은 뭐 행정 및 영업 신고, 신고를 해야 내가 장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절차나 이런 그 허가 부분들을 마무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업장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접객, 손님들한테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이고 어떤 매뉴얼대로 대응을 할 건지 접객 부분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또 내가 점포를 차렸으면 그 점포 주변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뭐 아니면 그 외부 뭐 이런 부분들 간판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을 어 굉장히 양이 많고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죠.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체적 사업 내용, 세부 일정 등을 계획을 기록해서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고 계획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창업 기간 단축 및 투자 및 관심 유도와 설득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사업 계획서 내가 장사를 하려는데 여러 가지 계획이 있겠죠. 이것도 할 거고 저것도 할 거고. 근데 이 시행착오들도 있고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시작했다가는 번복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수정해야 되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내가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면 이런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도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계획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장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잘 짜여진 사업 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내가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투자를 받을 때 혹은 이런 마케팅이나 관심을 유도하는 자료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계획서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좀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내가 팔려는 제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가 그 제품을 팔려고 하는 고객층이 무엇인지. 왜냐면은 내가 장난감을 팔 건데 이 장난감이 뭐 30대한테 뭐 팔리진 않겠죠. 어린아이들한테 팔 거고 뭐 그러기 때문에 뭐 항상 제품에 대해서는 이 타깃 고객층을 잡고 제품을 설정해야지 이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누가 이것을 팔 건지, 그리고 보통 내가 이거를 팔자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금액과 초기 시설 또는 자본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제품의 가격, 가장 중요하겠죠. 제품, 어떤 제품이고 얼마에 팔 건지. 내가 똑같은 제품을 여기선 1,000원에 파는데 내가 900원에 팔면 가격 경쟁력이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경쟁업체를 보고 가격을 결정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업을 하는 데는 그냥 0에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항상 자본이 들어가고 비용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없앨 수 있는 이 손익분기점, 손해와 이익이 0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이 손익분기점이 뭐 보통은 3년 이내로 들어와야 적절한 창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게 너무 내가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손익분기점이 10년이다. 그러면 10년 동안 나는 이익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이 장사를 하기 위한 기반을 갚는 그런 그냥 0을 만들어가는 데 10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손익분기점을 적정하게 잡고 그것에 맞는 가격, 그런 것들을 잘 정해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제과점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인테리어가 얼마나 나올지 견적을 좀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생산 기계 업체 설비나 업체 선정 후 이 기계들을 언제 발주를 하고 언제 받고 또 시험 가동을 해서 이게 잘 돌아가는지까지 또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 공급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사러 갈 건지 아니면 혹은 납품을 받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하고, 또 그것들을 포장하고 판매해야 될 용기나 기구들까지 같이 선정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계획을 잡고 직원을 채용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생산 품목을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얼마에 팔 건지를 결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영업 허가 신고가 필요한데, 제과점은 이 식품위생법상 휴게 음식점에 포함이 됩니다. 과자점, 가로치고 과자점인데 이 영업 허가를 또 신고를 해서 취득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허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것은 조금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창업을 하시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겠죠. 영업 허가 신고 신청서, 요거는 가장 기본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고요. 그다음에 위생교육 필증, 신규 업주 위생교육을 꼭 수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대장, 건축물 대장, 지금 내가 장사하는 곳이 어떤 도면으로 어떻게 시설을 배치할지 또 접수를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만드는 업종이다 보니까 보건증이 꼭 필요합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아서 위생과에 접수를 해야 되고 1개월 이내에 위생과에서 시설 조사를 시행하러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신고를 관할 세무서에 또 해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과 영업 허가 신고 필증 사본,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2부,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서 등 작성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으니
처음에 이런 서류들을 먼저 미리 체크하고 파악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오픈하는 데 있어서 착오 없이 진행이 되겠죠. 행정 처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제과점이나 이런 카페들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는 일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제출 서류는 영업신고서, 보건증, 위생교육 필증,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료 검사 필증인데 여기서 이 필증은 그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서는 굳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 도시가스가 없어서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 곳에서는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처리해주는 기관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서와 생산시설 지하일 경우에 별도 소방법에 의거해서 화재방지 시설이 필요하고요. 요거는 소방서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지하일 경우에요. 그리고 이런 것을 처리해주는 기관은 관할 소방서장이 해주고 혹시라도 상하수도를 쓰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면 이 수질검사 성적서라는 것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뭐 해당되는 지역이 별로 없겠죠. 다음으로 개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개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홍보 및 광고를 해야 이 주변의 고객들이 여기에 이런 가게가 생기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그러고 이 고객들의 정보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이용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점포가 되려고 해야겠죠.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 간판은 점포의 위치와 존재를 알리는 설치물이죠. 그 매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또 분위기에 맞는 상호를 제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밖에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간판을 보죠. 간판을 보고 저기에 카페가 생겼네. 저 카페는 되게 이쁘구나. 아니면 저기 되게 특이한 게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존재를 알릴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럼 개업에서 홍보 부분을 알아볼게요. 마케팅이라고도 하고 요즘에는 대중매체를 이용해서 점포를 점포, 제품, 서비스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대면하지 않고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이 하는 것들이 DM을 발송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한 뭐 스티커, 또 지역 정보지, 그 다음에 뭐 현수막이나 신문 광고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POP 제작, SNS, 페이스북 등으로도 요즘에 SNS나 이런 것들로 많이 광고를 하는 편이죠. 여기서 보면 POP 제작이 있는데 이 POP라는 것은 이런 가게에 가면 이렇게 뭐 이번 달에는 뭐 어떤 것들을 판매합니다 하고 이렇게 A4용지 모양으로 광고를 하는 그런 제품을 알리는 그런 포스터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마케팅이라고 하면 이익 창출을 목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의 구매 심리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고객들을 어떻게 유치할지를 전략적으로 상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제품 개발도 필요하고 시식회라던가 아니면 뭐 홍보 문구 등이 마케팅에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객의 구매 심리를 알아야 하는데요. 일단 고객이 우리 가게를 보면 주목을 하겠죠. 저기에 뭐지? 하면 흥미, 저기에 가게가 생겼네. 저기엔 무얼 팔까? 그 다음에 연상을 하겠죠. 저기는 약간 저런 거를 팔지 않을까? 그리고 제품을 보고 이걸 파는구나. 그리고 저쪽 밑에는 저런 거나 저런 가격에 이걸 파는데 여기는 거기보다 200원이 더 저렴하네. 그런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은 나는 커피를 여기서 구매해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의 구매 심리를 파악을 해야 더 판매를 촉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개업 기념 이벤트 행사. 개업날 혹은 장 단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을 하고 개업이나 아니면 기념일 또는 연말 연시 뭐 이런 것들을 이벤트를 행사를 하는 것이 또 판매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위생 교육도 중요한데요. 대한제과협회에서 지정한 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이것을 환경위생과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비는 3만 원이 발생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과점 신규 오픈할 때 절차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인력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사함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은 뭐 일이 힘든 거는 뭐 어떤 일을 하든 다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보다는 사람 관리가 참 힘들겠죠. 그 사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직장인보다는 개인 장사가 더더욱이나 이런 인력 관리가 힘든데요. 인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좋은 조직 환경을 만들어야 좋은 조직에서 좋은 직원들이 원가 절감 및 제품 경쟁력이 있는 생산을 효율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제과점의 인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보통은 제과점이라는 게 규모가 좀 작은 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는데요. 주먹구구식 경영의 관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관리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직원들 간의 밀착된 인간관계가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직장 의식이 좀 낮죠. 그냥 하나의 점포이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편이고, 그다음에 이게 개인이 하는 가게이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서 이런 직원들에 대한 복지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과제빵 업무라는 것이 작업 환경이 열악하고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 수준이 이렇게 높지 않다 보니 교육 자체가 좀 많이 안 되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과점의 인사관리 해결 방안. 열악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좀 비용이 투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직원들 사이에 따뜻한 인간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를 잘 해줘서 직원들이 좀 더 이렇게 활기 있는 직장 분위기를 좀 가맹 사장이 좀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교육 훈련을 통해 조금 더 직원들이 더 좋은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과점뿐만이 아니라 인사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볼게요. 근무 규정 중에 봉급 규정을 정하고 모순된 점은 대화로 발전시켜 처리를 한다. 가장 중요한 게 일이라는 것 자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는데 급여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일을 하기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봉급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포상과 칭찬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면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 체계 형성, 직원들의 이 회사가 가려는 방향성에 이게 능동적으로,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성과제를 도입해서 잘한 직원들에게는 포상이나 교육을 지원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생기는 고충과 이런 것들을 처리해주고, 그다음에
일만 하면 굉장히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권장을 해주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금 닦아주는 것이 이런 인사관리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인사관리 능력 향상 방법을 볼 텐데요. 일단 직원들의 직무를 확대시켜주고 조직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직원 개개인의 능력을 높여주고 통솔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어, 대화법을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함양시켜줄 수 있는 워크숍 같은 것들을 자주 해서 이 토론 문화를 정립시켜 줌으로써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의 인성교육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 직원들의 생각이 바뀌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도덕성이나 에티켓, 예의 범절, 인간미 등이 있도록 직원 교육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업주가 모범이 되어 행동을 보여야 직원들의 능력을 더 모범이 될 수 있겠죠. 다음에 교육, 단골 고객 확보 방안, 손님 의견 전달 시스템 개발, 손님 접대 요령 교육, 계산 시 응대 교육, 종업원 처우 개선, 윈도우 쇼핑할 수 있는 가게, 질 높은 접객, 컴플레인 시 처리, 손님이 구입한 상품을 떨었을 경우, 손님이 없을 경우, 상품을 교환하고자 할 경우, 손님들의 순서에 대한 배려. 이 교육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일단은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꾸준한 매출에 영향을 줄 거고, 그다음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면 이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는 조금 이건 안 좋은 것 같아요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할 부분을 시스템을 마련을 하면 굉장히 손님 응대에 좋겠죠. 그리고 손님을 접대하는 요령도 교육을 해야 하고, 그다음에 계산 시 카운터에서 응대하는 방법, 그리고 종업원의 처우나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 손님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와서 보고 여기 뭐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하고, 질 높은 접객이 필요하겠죠. 여기 컴플레인 시 처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주인을 부르겠죠. 주인을 불러서 머리카락이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은 손님들은 바라는 게 그거예요. 뭐 돈을 내지 마세요. 공짜로 드릴게요. 뭐 이거는 그 후의 대응 방식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죄송합니다. 좀 불편하셨죠? 저희 제품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조금 거부감이 드시죠? 죄송합니다. 이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한데 보통은 바쁘고 뭐 귀찮고 뭐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뭐 환불해 드릴게요. 다른 걸로 드릴게요. 그냥 이러고 가버리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한번 상하신 손님은 절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부분을 따뜻한 그 말 한마디로 응대를 잘 한다고 하면 나중에 컴플레인이 됐던 손님이 오히려 단골 손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장사를 하시는 분은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접대 요령을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혹시나 상품을 떨어뜨렸을 경우, 뭐 일부러 이런 구입한 제품을 떨어뜨리는 손님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꿔줄 수 있으면 그냥 다른 걸로 새 거로 교환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손님이 없는 경우에 직원들이 그냥 빈둥빈둥 거리지 않게 해야 할 일들을 주고 이렇게 바빠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을 교환하려고 할 때는 적당한 이유로 적당하게 응대에 맞춰서 교환을 충분히 해드리고, 그다음에 손님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요즘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시간. 내가 분명히 먹으러 왔는데 기다리는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손님한테 음식이 먼저 나간다. 이 부분은 손님의 입장에서 나는 배려받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손님들의 순서에 대해서 꼭 지켜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바뀌어서 나가야 된다고 하면 손님 죄송한데 이 음식이 조금 더 빨리 제조가 돼서 이 음식부터 이쪽부터 나가고 손님 음식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손님에 대해 응대를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위생. 이 전 편에서도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보건증 갱신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화상성 질환이나 전염성이 있는 질환을 가진 계신 분들은 조리 작업에 불과합니다. 주의해 주시고 손 씻기 생활해 주시고 깨끗한 용무와 액세서리는 착용하지 않고 그다음에 손님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과도한 화장이나 매니큐어는 금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보이는 곳이나 또 조리를 할 때는 위생장갑을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시설 설비 위생을 보면 도마 교차 오염을 주의해야겠죠. 구분 사용해서 그다음에 칼의 세정이나 살균을 도마와 같이 자외선 소독을 해주시고 각종 기구들을 청결하게 유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인력 관리에 대해서 10가지의 지침을 한번 볼게요. 노동 시간은 명확하고 수당은 정확하게 지급한다. 일단 이 급여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직원이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금액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근무 환경을 지금 좋다고 해서 내년에도 좋은 근무 환경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선해주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점포의 근무 매뉴얼을 문서화함으로써 직원이 바뀌거나 모든 직원들이 같은 응대를 할 수 있게끔 문서화를 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종업원도 운영에 참여를 시켜서 좀 더 책임의식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동료의식을 심어주고 그다음에 급여 지급에 대해서는 절차를 명확하게 해주시고 점포 내에서는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직장에 관한 소속감을 갖게 해주시고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업의식, 내가 하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인력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력관리와 창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귀찮고 이렇게 이론이어서 좀 짜증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직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해서 창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제빵의 개념과 이론, 그 다음에 창업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위생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해봤는데요. 굉장히 지루하고 이렇게 다 알고 따분한 내용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창업을 하기에 있어서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공부하고 준비해서 혹시나 창업을 하는 친구들은 좀 더 제대로 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까지는 너무 이론에 대해서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다음 교시에서는 조금 더 창업에 대한 좀 실질적인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